내 오토바이랑 대차를 희망하는 분이 나타났다. 이제 더 이상의 기변은 없을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번호판을 뗄 공구를 챙기고 있었다. 이참에 내 오토바이랑 바꿀래 컨텐츠 가야 하나 싶다. 헌터커브는 가볍고 이쁘다. 그것이 최대 장점이었다. 그럼에도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타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 내 거보다 비싼 거랑 바꾸자고 해서 마음이 흔들렸다. 슈퍼커브에 비해 헌터커브는 체감상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역시 커브는 커브였다. 그리고 똑같은 125cc 스쿠터를 따라가기가 힘든 느낌도 있었다. 그리고 임도 타는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근처에 탈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오토바이를 몇 번 바꾸다 보니 번호판 떼고 붙이는 건 선수가 되어버렸다. 일단 다른 사람 명의로 오토바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폐지부터 해야 하는데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번호판을 떼가야 한다. 번호판을 들고 주민센터로 가서 설명해주는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 기사님은 바꿀 오토바이를 내려주시고 나서 다시 내 오토바이를 싣고 가셔야 한다. 시간 되시면 조금 있다가 하자고 말씀드렸으나 괜찮다고 하셨다. 두 번째 뵙는 분인데 불편한 상황에도 항상 친절하셨다. 이번에 대차를 한 오토바이는 로얄 엔필드라는 브랜드의 바이크였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고 지금까지 시승해보고 구매한 바이크가 없었는데 당연히 이번 바이크도 그냥 바꿨다. 클래식 바이크라고 부르는 것 같았고 생각보다 컸다. 대차하신 분은 고급 메인 바이크가 있으셨고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데 헌터커브는 구하기가 힘들어 대차를 하신 듯하다. 어찌됐든 금액적으로 이득을 봤다. 포르자를 주웠다. 어떻게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핸드폰 거치대도 달려있다. 사실 주순 건 아니고 물물 교환을 했다. 이 오토바이의 원래 주인분은 나랑 3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아버지 뻘의 남자분이셨다. 오토바이를 거래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뭘까? 나는 오토바이의 상태보다는 상대방의 말투나 행동을 본다. 정확하진 않지만 말투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오토바이를 운행했는지 짐작이 된다. 발은 앞으로 뻗어도 편했다. 어떤 자세가 편한지는 좀 더 타봐야겠다. 공사 중인 도로에서도 확실히 바퀴가 두꺼우니 안정감이 있었다. 그래도 항상 긴장은 된다. 알파벳 T 주위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 돌리라는 것 같은데 돌아가지도 않고 저게 뭔지 모르겠다. 스로틀 자체는 좀 무겁게 느껴진다. 조금만 당겨도 부드럽게 치고 나간다. 아라마루에 도착했다. 날씨가 별로여서 그런지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날씨 좋을 때 오면 사람도 많고 오토바이도 엄청 많았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오늘은 쿠팡이츠를 하러 나왔다.
핸드폰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충전을 해야 했는데 충전을 하고 나올 시간이 없어서 케이블 선만 가지고 나와서 오토바이에 꽂았다. 충전 거치대가 없으니 정말 불편하긴 하다. 그래도 운행 중 핸드폰을 만지지 않게 되고 주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 보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 내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빨리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봉지가 꽤나 컸다. 안 들어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딱 맞게 들어갔다. 배달은 속도가 생명이고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속도가 꼭 중요한 건 아니다. 보신 것처럼 속도보다 중요한 건 위반이다. 얌체같이 운전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어쩌다 한번 위반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위반만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순서를 지키는 건 본인만 손해다. 오늘 내가 쿠팡을 킨 이유는 요즘 쿠팡 단가가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구독자와 내가 같은 시간에 배달을 시작했는데 나는 배민을 했고 구독자는 쿠팡을 했다. 2시간가량 지났을 때 나는 2만원을 벌었고 구독자는 요즘 쿠팡이 답이라며 38,000원을 벌었다고 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쿠팡을 해본다. 네. 고맙습니다. 배달하면서 배달통만큼이나 중요한 게 핸드폰 거치대인 것 같다. 그리고 자석 파티션을 애초에 안 썼으면 모르겠는데 있다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정하는 방법은 있다. 그래도 있으면 편하다. 구독자에게 제보가 왔다. 배달세상 카페에 내 영상이 올라왔다고 한다. 최근 올린 영상이 돈 받고 빨아주는 리뷰라고 하던데 나는 항상 아닌 건 아니라고 했다. 샌드위치 시키셨어요? 예. 아, 네네네. 10분가량의 영상을 업로드하면 시청자들의 평균 시청 시간은 4분 내외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10분 중 6분은 스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다. 당연히 영상이 재미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유 없는 악플이나 영상 일부만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다. 영상 2개를 2분 만에 보고 댓글을 남기는 사람도 있다. 수고하세요. 악플러를 만나보면 생각보다 멀쩡하게 생겼다고 한다. 최근 채팅방에서 욕설을 이유로 강퇴를 했는데 그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받고 고민을 했지만 소중한 구독자 한 명을 잃고 말았다. 유튜브라는 게 내가 영상을 올리면 전 세계의 생명체들이 볼 수 있다 보니 정말 다양한 종족들을 만날 수 있다. 종종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종족들도 만나게 되는데 나는 이것도 모르고 영상에서 유튜브 한 번씩은 해보라고 떠들고 다녔다. 그래서 여러 구독자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분들의 채널을 구독하고 잘 하고 계신지 염탐을 하기도 했다. 유튜브를 시작한 구독자들 중 가장 구독자가 많아진 채널은 안나서우 채널이다. 근데 자세히 보면 동영상이 없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오픈 카톡방에서 소식을 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주행 중 핸드폰 조작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오늘 하나 배웠다. 배달하시는 분들을 보면 핸드폰에 왼손 하나쯤은 올려두고 운전하시다 보니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니까 벌금은 냈고 경찰한테 직접 전화가 왔다는데 경찰관은 인천에서 신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신고자가 경찰에게 유튜버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한다. 유튜버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사실상 3명인데 마침 그중 1명이 인천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네이버 배달 관련 카페에 신고자가 작성한 글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닉네임도 동일한 듯 보였다.
나는 해당 카페에서 강퇴를 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카페 재가입을 못하는 상황이라 구독자에게 내용을 물어보니 중랑구에 있는 바이크샵과 분쟁 중이라는 글이었고, 그 바이크샵에서 중고 바이크를 샀는데 키로수 조작이 되어 있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글에는 뜬금없이 유튜버가 언급이 되었고, 유튜버는 쪽지로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할 말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답장이 왔고, 그때 연락처가 노출되었다고 한다. 이 유튜버가 왜 언급이 되었는지 확인해보니 해당 바이크샵에서 타이어를 협찬받은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 바이크샵의 타이어 협찬 영상으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지켜만 볼 수 없다는 게 신고자의 주장이라고 한다.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닌가 싶긴 한데, 운행 중 핸드폰 조작을 한 건 사실이니까 당연히 신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제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괴롭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 내용은 다시 정리한 다음에 얘기해야겠다. 이번에는 비닐봉지가 짧아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수건으로 길이를 연장했다. 흔들리지 않고 잘 들고 왔다. 그나저나 오늘 영상의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르겠다. 쿠팡이츠 배달을 하긴 했는데 쿠팡이츠는 배달 도중에 얼마 벌었는지 확인이 안 된다. 그리고 터치 오류가 많이 났다.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마침 다음 콜이 취소되면서 얼만지 확인했는데 25,400원이었다. 2시간 정도 배달을 했는데 25,000원이라니 댓글 보면 4일차 초보가 시급 2만원 가져간다는데 아무래도 나는 이쪽으로 재능이 없나 보다.